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가 발표한 3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29.0을 기록하며 전달보다 1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5.9포인트, 3.9포인트 내리면서 3월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7.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도시계획국은 2040 서울플랜에 대해 업무 보고를 하면서 오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층고 제한 완화를 서울플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업무 보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한강변 아파트들의 스카이라인이 대폭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4.7 재보궐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6월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고 나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슈와 함께 사적 계약의 과잉 규제다라는 이슈들 사이에서 시장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올인원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부동산 이슈 그리고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방송 역시 유튜브로 바로 시청 가능한데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신 후에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께서 딱 한 지역을 서울 안에서 집중적으로 좀 공략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찾아가 볼 지역이 어딜까요? 네,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선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강 쪽에 그 개발 사업, 그리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굉장히 지금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포함하는 곳이 어딜까요? 네, 마포구입니다. 오늘 각각의 이슈를 갖고 있는 마포구 망원동과 그리고 마포구 공덕동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집중해 볼 만한 지역이 마포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마포구 지역 어딘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인데요. 자,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에다가 공항철도까지 함께 지나는 공덕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방 3개짜리 단독주택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8억 9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마포구입니다. 이 마포구 안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 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 바로 공덕동인데요. 자, 공덕동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재개발 관련된 이슈까지 개발 호재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이사 대책 그리고 3080의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지금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 이슈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의들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가장 그 재개발 사업 재건축에 있어서 이런 가장 큰 규모로 서울 도심에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마포구의 공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공덕동 그 하나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덕동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마포구의 공덕동의 위치를 보시면
바로 이름에서 나옵니다. 예, 공덕역과 애호개역 요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마포구가 기다랗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위에는 서대문구 그리고 옆에는 용산구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나의 그 지역구 안에서 일어나는 개발의 어떤 이슈에 여러 가지 수혜를 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주변에 인접 지역에 있는 곳에 그 개발 이슈들과 그러한 수혜를 또 간접적으로도 아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투자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 광화문 을지로에 바로 그 강북을 대표하는 업무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공덕역 주변에도 공덕의 그 마포구를 대표하는 업무단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용산과 그리고 여의도 업무단지를 또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원래 이렇게 주요 대학들 8개의 이대, 연대, 서강대를 비롯해서 8개의 명문대학들이 모여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곳에 이제 더 주목하시는 이유가 아현동과 그리고 염리동 그리고 공덕동을 포함하는 이 지역이 자체적으로 현재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부가현 서대문구의 부가현 뉴타운 그리고 그 옆에 위치한 중구의 중림동 그리고 그 아래쪽에 용산까지 거의 모든 동서남북 모든 접해 있는 지역들이 다 정비 사업이나 개발 사업으로 묶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가장 큰 핫 이슈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덕역의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자, 용산구의 서울역 그리고 삼각지역 그리고 용산역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개발 사업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위치적,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용산의 개발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용산의 개발이 일어날수록 공덕 쪽에 미치는 영향, 결국에는 집가 상승이겠죠. 그래서 집가 상승으로 인한 이곳의 정비 사업은 집가 상승을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사업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서 공덕역과 서울역, 그리고 말씀드린 용산과 삼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통 호재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공덕역에는 현재는 4개 노선이 지나고 있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 그래서 쿼트러플 역세권인데 여기에 2024년에 신안산선이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안산선은 바로 서울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서울역에서는 GTX A, B 노선이 앞으로 확충이 되죠. A 노선 이미 착공했고 B 노선도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강남을 대표하는 삼성역과 그리고 청량리를 잇는 노선이 되겠는데요.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서울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용산역 같은 경우에도 신분당선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바로 연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강남 접근성과 수도권, 광역교통망까지 모두 확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외됐던 서남권 그리고 서부권이 모두 이 공덕역과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서 만나게 된다. 이래서 굉장히 그 강남을 부럽지 않은 오히려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광역교통망까지 확충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바로 서울역에서는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까지 이제 착공이 임박했습니다. 칸화에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수주를 했고요. 2022년에 착공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6년이면 준공이 되는데요. 서울역 주변에 총 2조 원의 아주 대규모 개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데 삼성동은 이제 강남의 코엑스고요. 이 서울역에 들어오는 서울 북부 역세권은 강북의 코엑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나 그런 시설들 마이스 산업단지가 또 세워지게 되고요. 호텔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공항철도가 있고 서울역은 바로 관광산업과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리고 700세대 오피스텔 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일자리가 펼쳐지는데요. 40층 높이의 5개 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이런 관광시설들이 확충이 되면 주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바로 그런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의 착공으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서울역에 앞으로 5개 노선이 추가됩니다. GTX 노선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총 12개 노선이 확충이 되게 되는데 지금 환승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3분 안에 이 모든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환승 체계를 갖고 있는 지화화 와 굉장히 복합 개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지금 서울 북부 역세권의 착공이 이러한 서울역 지하화 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착착착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재개발이겠죠. 재개발, 재건축. 이미 이 지역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된 것이 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입니다. 자, 잘 알고 계시니라 생각이 됐는데 강북을 대표하는 바로 대장조 아파트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아현 뉴타운의 가장 효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세가 강남의 시세가 항상 강북의 신축 아파트 시세로 비교를 할 때 나오는 것이 항상 마레프 시세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자리를 누구한테 뺏겼냐? 자, 신촌 그랑자이한테 작년에 한번 뺏겼죠. 그래서 한 1억 차이 납니다. 지금 한 20억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34평 기준으로 20억. 그리고 최근에 이제 3월에 입주한 마포 프레스티자이 같은 경우에도 호가가 22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대장조 아파트들이 바뀌고 있는데 시세가 그만큼 끌어올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아현 1구역이 있습니다. 공덕동의 바로 위에 아현 1구역이 있는데 개발이 진행됐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재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그 정비사업법의 신조례로 권리 산정위를 최초로 이제 지정하게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현 1구역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빠르게 북아현 2구역과 북아현 3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가 통과됐고요. 그리고 실시 계획 변경 그거 인가를 받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죠. 한 4, 5년 뒤면 입주할지 않을까? 뭐 별일 없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염리 4구역과 5구역도 이제 재추진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시세가 이곳의 시세가 이제 33평 기준으로 한 20억에서 22억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10,000세대 정도가 신축 아파트 촌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총 2만 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장 중심지 입지에 그것도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 브랜드 신축 아파트 단지가 2만 세대가 여기에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파급 효과가 어떨 건지 여러분 뭐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공덕동 이렇게 주변의 위치 설명을 드렸는데 자, 공덕동은 지금 상태가 어떠냐? 세 지역에서 공덕동의 세 지역에서 정비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주 철거가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공동 6구역이 3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공덕에 또 하나 구역이 있는데요. 아직 구역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오늘 이 단독주택이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나갔다가는 또 그 지역이 시세가 뛰어서 제가 오늘 제시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합니다. 지금 여기는 신축에 이제 행위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신축 행위를 할 수 없게 아주 기습적으로 작년 12월 24일 날 행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정비 사업의 순서죠. 그래서 여기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그 이후에 그 단독주택에 있는 정비 사업 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6월 달에 이제 사업 타당성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8월에는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끝나면 1년 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이 한 280에서 300세대 정도고요. 민간 재개발로 갈 경우에는 그거보다 2배 규모인 650세대 이렇게 예상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단독주택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단독주택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 60년 된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를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권리가액 산정하기도 참 어렵고 어떻게 이거를 투자 가치를 우리가 봐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좀 투자 가치를 설명을 드릴 텐데 자, 1구역입니다. 1구역에서는 지금 그 조합원 수가 520명 정도 되고요. 앞으로 총 만들어지는 세대 수가 1,12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배 규모죠. 그러니까 오늘 그 제시하는 바로 단독주택에 있는 지역과도 아주 유사한 그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그리고 주변의 시세 이렇게 봅니다. 주변의 시세를 100%로 봤을 때, 자, 일반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일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를 일반 분양가로 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60에서 70%의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거기에서 기준을 해서 자, 공덕 1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이 34평 기준으로 7억 2,500 평균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우리가 이 계산으로 하면 자. 공덕 1구역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을 때,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채워졌을 때가 2014월쯤입니다. 그때에 주변 시세를 보면 이 마레프 기준으로 해서 한 13억 정도 나오죠. 그러면 요 계산을 한번 보면 주변 시세 80%,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거기에서 또 67에서 70%. 그래서 보이세요? 7억 3천? 네. 떨어지죠? 딱 떨어지죠? 예. 자, 그러면은 요걸로 우리가 한번 우리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단독주택을 가격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같은 표고요. 지금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 추진준비위원회가 설립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자, 84형 34평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9억 정도 예상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실제적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아니 8년이나 10년 뒤에를 한번 추산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 좀 가볍게 들어주세요. 저도 하도 답답해서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공덕 1구역은 같은 조건이라고 그랬죠. 조합원과 일반 분양, 총 세대 수가 2배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비례율도 공덕 1구역은 한 108% 나왔는데요. 여기도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양가가 9억이 나왔는데 자, 지금 현재 시세가 20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현재 관리 처분 계획이 나왔을 때가 한 9억 원에서 11억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원래 조합원 분양가가. 근데 8년이나 10년 후에 가격을 책정하게 되죠. 자, 8년 후에 10년 후에 첫 번째 주변이 한 25억으로 시세가 뛰었다. 자, 그럴 때는 얼마냐? 한 12억에서 14억 정도 조합원 분양가 봐야 됩니다. 근데 주변 시세가 한 30억으로 뛰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14억에서 16억까지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예상치가 9억이 나왔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이거는 사업성이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굉장히 높다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분이 너무 많다거나 일반 분양가가 너무 높다거나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9억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정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미래를 좀 추정해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세한 사항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고요. 여하튼 마포구 공덕동 같은 경우는 핵심이 민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도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 3개짜리 단독주택의 가격이 궁금하고요. 나중에 입주권까지 받아볼 예상을 해보면서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대지 평수가 20평하고 3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개발 투자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걸 알고 계시죠? 8억 9천에 매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억 5천 이렇게 매가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워낙 그 단독주택이 오래됐습니다.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1억 2천에서 1억 5천 이렇게 예상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 투자금은 최소가 7억 7천에서 9억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면은 공덕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에 있는 곳이고요. 정비 사업이 지금 공덕 1구역과 6구역
지금 거의 추진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까지도 지금 도와주고 있죠. 자, 오늘 소개드리는 단독주택 대지가 20평에서 30평 이렇게 단독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지불해야 되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투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높은 사업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신축 재개기가 굉장히 적고요. 조합원 수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례율에 따라 사업성이 굉장히 높게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마포구 안에서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가장 큰 공덕동에서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이네요. 자,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약 6억 8,500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방금 가본 공덕과는 또 반대편에서 저희가 망원동 가보겠습니다. 망원동은 뭐 카페 거리로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입지하고요. 저희가 뭐 개발 호재라든가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은요. 한강 끼고 있고 홍대 합정의 특급 상권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만 해도 일단 입지가 딱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은 가격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십시오. 오늘 이제 한 6억 원대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릴 건데요. 24평 정도. 그런데 그 정도 가격이면 지금 강남 서초의 투룸 다세대 주택 가격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자, 지금 상암 DMC 끼고 있어서 굉장히 임대 수요 풍부하고요. 그리고 홍대 합정에 원래 디자인, 뭐 공연 이런 예술적인 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고 도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주변의 업무 단지에 탄탄한 수요 갖고 있죠. 자, 6호선 라인에 주목하시라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마포구청역의 역세권입니다. 도보 한 7분 정도. 그리고 왜 제가 이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에서 바로 답이 한번 나왔었죠. 자, 6호선 최전력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역세권 개발의 선도 지역으로 이번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6호선 라인은 지금 저평가 라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홍대 합정 이태원 그리고 신당 그리고 동묘 뭐 이런 게 삼각지 이런 거를 다 이어주는 유일한 상권 노선입니다. 상권과 역세권이 결합한 이런 상권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의 이제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자, 바로 옆에 또 수색증산 뉴타운 개발되면서 DMC의 상암 롯데몰 들어오죠.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2022년부터 이게 개발이 막 본물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런 바로 개발 사업들이 바로 이제 망원동의 전세가나 월세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전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세권 개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유가 있죠. 자, GTX A노선 창릉역 신설되면서 고양선과 서부선 그리고 6호선 세전력 그리고 GTX A노선까지 세전력에서 모두 만납니다. 자, 서북부와 그리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바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 관문 역할을 하는 게 세전력이 되는데 이게 6호선 라인이죠. 자, 그렇게 돼서 여기가 역세권 개발 이렇게 돈이 모이는 지역, 그리고 그 주변이 계속 옆에 위치한 게 망원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부선도 지금 경전철이 그 6호선과 만나게 되고요. 신안산선 이런 것들도 모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포구 내에서 20억에 한 30평 기준으로 20억 이렇게 찍고 있는데 마포구 내에서도 이게 점점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들이 이런 가격의 시세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요, 그 망원동의 그 신축 아파트가 6억 8,500에서 7억 5천입니다. 그리고 임대는 또 전세가 6억 5천에서 6억 6천. 그래서 정말 최소 3,500으로 신축 아파트 20평대를 투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은 가격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마포구 망원동에서 신축으로 쓰는 아파트 만나봤고요. 자, 1:1 무료 상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전화 한 통이면은요, 서울 안에서 재개발 유망 지역에 소액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전화 주셔서 무료 1:1 전화 상담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이재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요즘 좀 거래량이 좀 관망세였다가 다시금 꿈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서울 안에서 팀장님께서 요즘 보시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송파구에 위치한 그 오금동인데요. 9억 미만의 이렇게 3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강남 상구의 이런 아파트 평당가가 이렇게 적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인 듯 싶습니다. 오금동 송파구 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이런 역세권의 편리한 그 생활 인프라와 학군도 되어져 있고요. 또 교통이라든지 또 습세권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양재천을 품고 있는 양재동입니다. 아래로는 양재천을 가지고 있고 위로는 또 강남에 위치한 이런 최상의 입지를 또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또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또 GTX라는 이런 또 거대한 호재가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팀장님과 함께 강남 3구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파구부터 주목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인데요. 5호선 계룡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보시죠. 약 8억 6,500만 원에서 8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그동안 참 거셌었죠. 이런 상승세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 3구라고 하는데요. 자, 강남 3구에서 송파구 쪽입니다. 팀장님, 송파구에서 오금동, 낯선 분들을 위해서 오금동이 어디쯤인지 입지부터 봐주시죠. 네, 이곳 계룡역에서 도보 7분권에서 위치한 그런 지역인데요. 오금동 주변으로 많은 이런 재건축과 또 신도시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이런 압구정동 재건축 그 아파트 사업의 속도가 붙으면서 이런 대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가 또 키워지고 있는 단계인데요. 오금동 좌측에 이런 올림픽 선수촌의 재건축 단지와 또 올림픽 그 회밀리 재건축 단지가 또 있고요. 그 뒤로 송파구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뒤쪽으로 이렇게 하남의 가밀지구와 또 거엽 아천의 뉴타운, 또 성남의 이런 위대 신도시까지 오금동 주변으로 많은 지역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어서 오금동 현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인 그 지역적인 가치를 예상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그 습세권과 또 수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또 입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에 이게 오금공원을 필두로 해서 성내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가시성과 또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오금역과 이런 계룡역 주변으로 또 너무나도 유명한 이런 학군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자녀의 이런 교육 목적의 실거주로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전세가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요. 또 계룡역 아래쪽으로 노 아파트 밀집 지역도 이렇게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이런 이주 수요와 또 아파트 가격 상승분까지도 예측될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의 입지도 살펴보면요. 근로자가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강남을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100만 일자리와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설 강남구 같은 경우도 그 진출입이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잠실, 또 천호, 그 방위 방면으로도 접근성이 우수하다 볼 수 있겠고, 특히 그 10년 전까지 논밭이었던 이제는 그 법조타운으로 탈바꿈된 그 문정 지역의 접근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고소득의 우량 임차인의 이런 배후 주거 단지로도 볼 수 있는 곳이 오금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에다가 교통 그리고 학군까지 여러 가지 입지 요소가 잘 갖춰져 있는 송파구입니다. 오늘 송파구 오금동을 처음으로 주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송파구 쪽에 재건축이 이미 진행되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만나보는 아파트, 기대할 만한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곳은 성내천을 또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개개인의 여가 시간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로 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한 축이 또 수변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비 좀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이런 성내천이 지금은 이런 많은 정비를 거쳐서 이렇게 물소리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도 탈바꿈되었습니다. 또 이곳 한강으로 이어지는 작은 지류지만 또 올림픽 공원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산책과 또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형성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멀리 경기도 지역에서도 보이는 송파구의 이런 새로운 랜드마크인 롯데월드 타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사무와 숙박, 또 관광, 또 쇼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는데요. 세계 5위의 이런 초고층 빌딩으로
오픈 3년 만에 또 누적 관광객이 또 1억 명을 돌파해 명실상부한 또 송파구의 가장 큰 랜드마크다라고 또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송파구의 랜드마크가 롯데월드 타워라면은 강남에 이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또 삼성동에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엑스에서부터 이렇게 잠실 운동장에 이르는 종합운동장, 그 축구장 면적의 11배의 그런 규모로 그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엔 현대차 GBC와 또 탄천의 수변공원, 그리고 잠실 운동장에 리모델링 사업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발생되는 이런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또 4만 명의 이런 고용 창출과 120만 명의 또 일자리가 또 생길 것으로 또 예상되어집니다.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중심에는 현대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GBC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GBC 착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GBC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의 그 노른트 땅이라고 불리는 옛 한전부지가 있던 위치에 50층의 3개동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데요. 또 현대차 GBC 사이에 GBC와 코엑스 사이 지하 6층 규모의 이런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코엑스 그리고 GBC와 연계해서 잠실 운동장 30배의 이런 규모로 대규모 지하 도시가 또 조성될 예정인데요. 지하 1, 2층에는 시민을 위한 이런 편의 공간으로 상업과 여행, 문화, 예술 공간과 도심공항 터미널, 그리고 더불어 버스 환승 센터도 또 구성이 되어집니다. 또 서울 중심부와 또 수도권을 연결시켜줄 광역 교통망인 또 GTX A 노선과 GTX C 노선이 이곳 삼성역으로 또 들어오게 되고요. 또 위례에서 신사선과 또 서울 동북부 연장선인 KTX까지 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다른 호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서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 함께 또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현대나 하나에서 수주하기 위해 많은 밑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구는 이런 고속철도 환승센터와 또 역세권 업무, 유통구역, 주거구역으로 해서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복합 개발되는 사업인데요. 업무 유통구역에는 이런 연구 개발 및 첨단 유통 시설과 또 문화 시설, 호텔, 이런 백화점 등이 또 유치될 전망입니다. 또 3호선과 또 수인 분당선, SRT와 또 GTX, BRT 등 5개의 노선이 또 들어오면서 동남권의 이런 교통의 중심지까지로도 변모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후되었었던 이런 시장들의 모습이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또 구성되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현대 사업을 통해서 또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또 위례선의 트램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호선과 또 분당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주변 뉴타운으로의 이런 접근성과 또 근접성이 또 형성이 되어집니다. 위례 신도시 내부를 또 관통하는 이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으로서 위례 신사선과 구성이 같이 되어서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 아파트 앞에 천이 흐르니까요. 날 좋은 날은 거닐어 보셔도 참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자, 강남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롯데타워 바로 인근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 높게 지어지는 GBC 착공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워낙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신축 아파트로 만나보고 싶은데 방 3개짜리 좀 여유로운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요? 네, 본 현장 같은 경우 3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송파구에서 이렇게 8억 6,500에서 8억 1,500만 원에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실 것 같고요. 전세 시에 7억에서 7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한껏 투자하실 경우에는 1억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또 가능하시겠고,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월세 시세 보증금 1억에서 월 280에 월 300만 원 정도가 월세 수입이 예상이 되겠고요. 예상 대출 금액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실투자금 4억 1,500에서 4억 6,500만 원 정도에 보시면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강남 3구에서 신축 아파트 3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송파구 오금동입니다. 인근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동반 가격 상승까지 기대를 하고 지금 소개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 아파트에 투자할 때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또 재건축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이나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그런 재건축 외에도
강동의 이런 재건축 최대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둔촌 주공의 재건축 단지도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발생되는 이런 파급 효과를 또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 그런 포인트로 넘어가 드리고요. 또 여기 좀 보시면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해당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아파트인 점을 먼저 또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파트에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세금적인 부분 먼저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무주택자 분들이나 자녀분들의 이런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재건축 바람으로 인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송파구 오금동에서 방 3개짜리 신축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바로 근처에 강남역도 가깝고요. 또 살기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동네 중 하나잖아요. 서초구 양재동에서 팀장님은 어떤 입지적인 조건을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양재동은요, 강남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즉, 강남의 이런 인프라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상위권에 항상 꼽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서초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서초구 양재동을 또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등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에 있어서 이렇게 교통편은 상당히 이렇게 주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또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 자체적으로 또 메리트가 있고 황금 노선이라고 불릴 수가 있으면서 또 향후 노선 등이 어떻게 또 확장되어질지도 한번 또 유념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분당선 살펴보면요, 이렇게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수원 쪽이라든지 또 광교, 또 판교 일부 지역들이 가격이 얼마나 이렇게 올랐는지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이 신분당선이 가는 힘이 또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신분당선 역도 많이 없어서 광역 노선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역을 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이런 대형 업무 타운을 또 지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 것 같은데요. 신분당선 추후 이렇게 서울역까지 구성이 된다면 판교부터 시작해서 양재, 강남, 용산, 또 서울역에 이르는 이러한 대형 업무 타운들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러한 중요한 또 라인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9호선이 가지던 힘도 마곡 라인과 또 여의도 라인, 또 강남 중심 라인을 또 관통하던 점은 또 중요하게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거 양재동이 양재천을 끼고 있다는 점도 또 중요한 입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탄천부터 청계천, 불광천 등 여러 이렇게 천들이 있지만, 하지만 서울 강남 안에서 이렇게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또 양재천을 끼고 있는 이런 도곡동과 또 대치동, 개포동이 양재동과 그 어깨를 또 나란히 하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강의 프리미엄적인 위치를 또 가지지 못하신다면 천변으로도 그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천변 라인 중 강남의 이런 천변 라인 중에 양재동이 또 이렇게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양재동은 강남의 이런 대형 업무 타운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뛰어납니다. 이런 테헤란로의 벤처산업 벨트와 또 봉은사로의 성형 및 또 의료 관광 벨트,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부터 시작해서 정보사 부지, 그런 일자리 타운 등으로도 굉장히 또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인근의 양재 R&D, 연구산업 벨트 등의 직주 근접성 또한 뛰어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이 또 잘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 시설들을 또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또 편리하기 때문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또 남부 터미널 등을 이용해서 지방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또 편리합니다. 이처럼 이곳의 입지와 쾌적한 주거 환경과 또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이 지역의 가치를 또 높여주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남 3구에 좀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바로 앞에 역시 양재천이 흐르기 때문에 자연 환경 쾌적하다고 하고요. 우선 강남 3구를 선호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기본적인 입지 조건이 탄탄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좀 더 욕심을 내가지고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가 이제 내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이제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양재동만의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그 살펴볼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요, 양재의 R&CD 특구가 조성 중인 점을 먼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기업과 이런 중소기업 간의 핵심 기술 연계 및 이렇게 지역 사회 교류 개념을 더해서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이런 특구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뭐 삼성과 LG, KT에 현대 기아 자동차 등의 그런 글로벌 기업 연구소가 또 집적되어 있는데요. 고속도로 타고서 올라오시다 보면 보이던 건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우측에 현대 기아 자동차 등의 건물 등이 보이고 또 좌측에 뭐 LG 전자 연구소 등이 많이 보여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양재동 R&CD 연구소가 집적된 단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R&CD의 혁신 거점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또 서울을 이어주는 이런 지리적 거점과 다양한 문화 등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판교 이런 테크노밸리와 또 많이 가깝고요. 교통, 물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기업과 또 연구소가 또 선호하고, 이런 강남에 우수하고 관광과 또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인해서 연구 우수하고 이런 풍부한 인력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공간 자원 등 R&D 혁신 클러스터를 위한 조성을 위한 잠재력이 또 뛰어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 시설 등이 조성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시민의 숲, R&D 공원 조성을 통해서 예술 공연 및 또 예술 거리 등이 또 조성이 되고 있어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곳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또 만족도가 높아지겠고, 그에 따른 이러한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임대차 시장의 이런 수요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로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초대로 개발 소식도 있습니다. 롯데 칠성 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이 지역이 또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강남역과 서초역 일대 부지에 종상향이 계획되어서 또 용적률 상향과 또 고도 제한 완화로 이렇게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과 일자리 창출 및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또 확장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들 아시는 GTX 신호선이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대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더블 역세권이 GTX의 노선의 추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또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GBC가 삼성역 GTX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그런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 동탄에서부터 저 위로는 의정부까지 연결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파주 운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쪽 수원까지도 연결되는데, 이 모든 게 더 삼성역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삼성역 같은 경우 GTX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러한 커다란 장점이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소식도 있습니다. 입지에 있어서도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입지적 장점은 그 지역의 가치를 더욱더 상승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이렇게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이 1단계로 또 신사역까지 연결되고요. 현재 조금은 또 딜레이는 되고는 있지만 한남 뉴타운을 지나는 이런 2단계 사업으로서 용산까지 또 연장을 하게 됩니다. 2027년 또 목표로 해서 용산까지 연결됨으로써 이런 주요 업무 지구의 그런 접근성이 더욱 상승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신분당선 강남에 이렇게 한복판을 지남으로써 대형 업무 시설 및 선호할 수 있는 인기 지역들만 또 지나간다는 점, 그 중에서 양재동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역들 과거에 올랐던 신분당선 생기기 전에는 사실 않았지만 이 신분당선으로 생김으로 인해서 이 생겼던 지역들 살펴보시면요, 판교나 광교 일부 지역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렇게 판단해 보신다면 이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또 얼마나 크신지 또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7km 구간, 한남 IC에서부터 이렇게 양재 IC까지 이렇게 상습 정체인 구간들이 지하를 통해서 교통 체증이 또 완화가 되고, 이렇게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매연들도 차량이 또 지하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더 환경이 또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상에는 부족했던 녹지 시설과 또 상업 시설이 또 들어섬으로써 이렇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물론 이 지역의 교통의 대변화를
변화를 줄 수 있는 개발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동탄에서부터 그 공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그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인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양재 IC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 이렇게 양재 IC 주변으로 많이 몰려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물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서울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이런 경부고속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부터 올라오는 많은 물류 같은 게 서울 안쪽에서 그 안쪽까지 퍼지기 힘든 위치에 있는데요. 이 양재 IC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많은 물류를 감당할 수 있으면서 서울 곳곳으로도 물류를 많이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곳에는 또 하림이라든지 많은 또 업무 기업들과 또 연구소가 앞으로도 더 많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 유심히 또 한번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기 좋은 동네라는 키워드를 넘어서가지고 투자 가치를 집중 분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첨단 일자리가 생긴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개발 호재 중의 호재라고 하는 GTX 신호선이 관통한다라는 이슈 때문에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눈독을 들이실 것 같거든요. 자, 이 양지역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투룸 주택, 과연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세의 공급보다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변의 매매 가격들과 또 전세가들이 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주변의 입지와 또 가격과 또 뭐 전세 가격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투룸의 금액대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의 전세가 지속적으로 항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주변 시세만 보더라도 벌써 동일 평형대의 이런 전세 가격들이 5억 중반을 또 초중반을 달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전세가 저렴하게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안고 그래서 투자하실 경우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대출이 이렇게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액 2억에서 2억 2천,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요.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에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대부터 서초구 양재동, 이 GTX 신호선이 지나가게 되는 양지역 부근에서 주택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양지역 부근의 주택, 나도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린 호재 외에도 이런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과 삼성동의 GTX A 노선, 또 C 노선 등의 강남권에는 아직도 이런 개발 호재와 또 교통 호재 등이 또 풍부합니다. 정보사 부지의 일자리 타운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강남권과 또 비강남권의 가격 양극화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금들로 가지고 양재동 한번 선택해 보신다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양재동 보시면요. 주변이 또 상가, 또 공원, 그리고 양재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좋은 입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임장활동 통해서 주변의 개발지와 해당 지역의 특색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쾌적한 자연 환경은 물론이고 풍부한 일자리 그리고 GTX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본 주택이었고요. 자, 팀장님과 함께 1:1 무료 상담도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투자 전략 선착순 10명까지만 무료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